네, 반갑습니다. 권영철입니다. 어, 저번 이제 영상에서 잠깐 예고를 해드렸던 대로, 요번에는 이제 제가, 번역을 해서 출간을 한 아주 따끈따끈한, 네, 그 책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지금, 표지에, 화면에 나와 있는 이 표지인데, 책의 표지인데요. 어, 좀 생소한 이름들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 좀 어려우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우선 라빤 사우마의 서방견문록 이라는 제목으로 출판이 됐고요. 원 제목은 요겁니다. 네, 영어 원서 제목은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제너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원나라의 수도, 원나라는 두 개의 수도가 있다고 하죠. 하나는 대도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상도가 있습니다. 대도는 지금의 이제 북경에 해당되고, 그다음에 상도는 그거보다 조금 더 북쪽에, 지금의 이제 내몽고 자치구 그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던 수도였는데, 그 상도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서양으로 이름이 이제 전파될 때는 자나두 뭐 혹은 뭐 제노두 이제 이런 식으로 전파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저 원서의 제목 그대로 해석하면 상도에서부터 온뭐 탐험가, 여행자 뭐 이렇게 될 수 있죠. 근데 이제 번역서를 출판을 할 때에는 조금 더 독자 여러분들께 좀 다가갈 수 있는 조금 더 뭔가 매력적인 제목을 좀 취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책의 주인공인 라판 사우마 라고 하는 이제 인물 이름 하나 딱 내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잘 알고 있는 그 마르코 폴로의 소위 동방견문록 하고는 반대되는 개념이죠. 지금 여기 서방견문록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마르코 폴로는 이탈리아에서부터 동쪽으로 이제 중국으로 왔던 여행가로서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이제 이 책에서 소개가 되는 라판 사우마는 반대 방향으로 한 거죠. 즉 중국에서부터 출발해서 서쪽으로 중앙아시아, 그다음에 서아시아 거쳐서 유럽까지 가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서방견문록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붙여보게 됐습니다. 이 모리스 로사비라고 하는 이 학자는요, 지금 이제 아마 8수는 넘었을 거예요. 한 40년 정도 계속 이 몽골 제국 역사, 그다음에 뭐 중앙아시아 역사 이쪽으로 계속 뭐 논문도 나오고 뭐 책도 나오고 이러는데 지금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게 이제 여기 사회평론 아카데미에서 나온 그 쿠빌라이 칸 수성의 전략가 쿠빌라이 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게 하나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제가 작년에 이제 교유서가 출판사에서 번역했던 그 몽골 제국 이라고 하는 그 책도 모리스 로사비가 썼던 거고 이게 이제 어떻게 말하면 세 번째네요. 우리말로 번역된 모리스 로사비의 책 중에서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부제 쿠빌라이 칸의 특사 중국인 최초로 유럽을 여행하다. 이 이제 특사가 바로 이제 라판 사우마인 거죠. 이 사람이 이제 그 중국인 최초로 이제 유럽 파리 보르도까지 갑니다. 파리 거쳐서 지금 프랑스 이제 보르도라고 하는 이제 그 지역까지 가게 되죠. 물론 이 라판 사우마 이전에 뭐 어느 누군가가 중국인이 거기에 갔을 수도 있겠죠. 근데 뭐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고 기록으로 우리가 확인 가능한 최초의 중국인 유럽을 간 우리가 그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이제 뭐 시대적인 배경이나 이런 거 조금 말씀을 드렸고 라판 사우마가 누구냐? 이게 문제인 거죠. 라빤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이제 그 유대교인가요? 그 종교 그 성직자를 랍비라고 그러죠. 랍비. 여기 랍반이라는 말도 종교의 성직자를 뜻하는 성직자에 대한 존칭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어떤 종교냐? 이 랍반 사우마가 믿었던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조금 놀랍죠? 지금 뭔가 이제 앞에서부터 얘기를 좀 이제 더듬어 보면 중국인이라고 했는데 근데 기독교라고? 조금 뭔가
맞지 않는 듯한 느낌도 있죠. 이제 이 기독교가 뭐냐면 네스토리우스 기독교라고 해서 중국에서는 경교라고도 불렀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가톨릭하고 완전히 달라요. 소위 이 가톨릭과 네스토리우스 기독교를 분류하는 기준은 뭐냐면 가톨릭교는 소위 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인정하는 종교이고, 그다음에 네스토리우스 기독교는 그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는, 즉 예수의 신성, 즉 신적인 성격, 그다음에 인간적인 성격, 이거를 철저하게 분리하는 그런 종교였습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의 입장에서 봤을 때 네스토리우스 기독교는 완전히 이단이죠, 이단. 그러니까 이단 종교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네스토리우스 기독교가 그 서양에서는 완전히 이단으로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 동쪽으로 이제 포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동쪽으로 온 게 중국까지 온 거예요. 그 중국에 온 게 당나라 때예요. 굉장히 빠른 시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미 중국에는 7세기, 8세기 때부터 기독교 일파,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가톨릭 기독교하고는 당연히 다르지만 그래도 그 교리가 이미 퍼져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 라판 사우마는 13세기 사람이니까 네스토리우스 기독교가 중국에 전파되고 나서 벌써 한 5, 600년이 사실 지난 시점이에요. 근데 그때까지도 버티고 있었다는 거죠. 그 네스토리우스 기독교가. 근데 이제 나중에는 결국 이제 점점 쇠퇴하면서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몽골 제국 시기가 네스토리우스 기독교가 좀 빛을 발했던 마지막 시대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요 정도를 말씀드리면 얼추 시대적인 배경을 말씀드렸던 것 같고, 그러면 라판사우마가 왜 유럽으로 가느냐? 심심해서? 그죠? 그 목적이 있을 텐데 여기 보면 이제 쿠빌라이 칸의 특사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 쿠빌라이 칸의 명령을 받아서 서쪽으로 가게 된 거죠. 근데 쿠빌라이 칸이 어이 싸우마 네가 유럽으로 가라 이랬던 건 아니에요. 쿠빌라이 칸은 이 네스토리우스 기독교를 믿는 이 성직자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걸 허락했던 겁니다. 왜 하필 예루살렘이냐? 성지순례 한 거죠. 그죠? 기독교의 어떻게 보면 근원지라고 하니까 그 예루살렘이. 그래서 그 서방으로 이제 가겠다라고 하는 그 종교 성직자에게 이제 뭐 안전을 말해 제공해 준 거죠. 이제 그 몽골 제국 시기에 동서를 이어주었던 그 역참로를 이용하는 허가증을 탁 주고 자 이렇게 해서 안전하게 편하게 가시오 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앙아시아 거쳐가지고 이제 지금의 서아시아, 이란 일대에까지 이르게 되죠. 근데 이제 이 라판 사우마가 이란에 이르렀을 때에 일칸국이라고 하는 또 몽골 제국에 몽골 제국에 속해 있는 몽골 뭐라 그럴까요? 분국이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그 국가가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 딱 도착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면 되는데 이제 거기에 무슨 뭐 강도가 들끓는다. 그 다음에 그 일칸국과 사이가 안 좋았던 저기 이집트의 맘루크 왕조라고 또 있습니다. 정치체가 이슬람 세력. 그 거기에 이제 막혀서 갈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가지 못하고 그냥 서아시아에 눌러 앉아서 살게 됩니다. 중국으로 다시 돌아오질 않아요. 그럼 왜 돌아오지 않느냐? 어차피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도 못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그 라판사우마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하고 둘이 같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서방으로 여행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못 갔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 페르시아에서는 이 중국에서부터 쿠빌라이 칸의 명령을 받고 왔던 이 성직자를 굉장히 높게 봤던 거죠. 그러면서 네스토리우스 교회의 총관할하는 그 대주교의 직책을 그 라판 사우마의 제자한테 맡겨버립니다. 선출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방인이 굉장히 높은 지위에 선출이 된 거죠. 그러니까 다시 중국으로 돌아갈 수가 없게 돼 버린 셈입니다. 그 지위를 맡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그거는 제자가 맡은 거고 스승인 라판 싸움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렇질 않았어요. 그 총대주교의 그 이제 마르코스라고 하는 이름의 그 제자가 이제 딱 선임이 되고 나서 바로 이제 자기의 가장 최측근으로 이제 스승을 임명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못 갑니다. 둘이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돼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페르시아에 계속 머물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유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럼 왜 유럽으로 가느냐면 당시 그 몽골 서아시아에 있었던 몽골 국가인 일칸국은 동쪽으로도 싸우고 동쪽에 뭐 차가다이 칸국이 있었거든요. 거기랑도 막 사이가 안 좋아요. 그 다음에 북쪽에는 킵차크 칸국이라고 또 있었습니다. 여기 사이가 안 좋아요. 영토 분쟁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칸국의 서쪽에는 이제 이집트의 카이로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맘루크 어, 술탄국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정통 이슬람 세력이었죠. 거기랑도 사이가 안 좋습니다. 사방으로 지금 다 어떻게 보면 막혀 있었던 상황이죠. 남쪽은 바다니까 일칸국의 남쪽은.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결국 일칸국에서 이 그냥 포위망을 뚫을 수 있는 묘책이 없을까. 그래서 찾아보니까 저기 유럽 십자군 애들하고 편을 먹으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유럽 십자군 세력은 이 맘루크 왕조와 계속 대립 중입니다. 이슬람 세력하고 싸우는 거니까 십자군은 계속 싸우고 있어요. 근데 소위 적의 적은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맘루크 왕조라고 하는 적을 두고 있단 말이죠. 일칸국도 싸우고 있고 유럽 십자군도 싸우고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유럽 십자군하고 우리가 동맹을 맺으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일칸국에서 유럽으로 사절단이 몇 번 가요. 이 라판사우마가 최초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때 갔던 사절단은 다 페르시아 쪽에서 출발했던 사람들이었죠. 근데 라판사우마는 중국인인데 갔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 출발은 페르시아에서부터 유럽으로 갔던 겁니다. 이런 정치적인 상황이 있었던 겁니다. 뭐 심심해서 유럽을 간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1287년에 드디어 라판사우마가 이제 사절단의 임무를, 그러니까 일칸국의 사절단이죠. 이번에는 1287년에는 페르시아로 왔을 때는 이제 쿠빌라이 칸의 뭐 특사로서 페르시아까지 왔지만 이제 페르시아에서 유럽으로 갈 때는 일칸국의 사절단으로 그렇게 조금 약간 지위가 변경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1287년에 출발해서 콘스탄티노플을 찍고 중국인이 이제 드디어 비잔틴 제국을 직접 가서 그 비잔틴 제국의 소위 하기야 소피아 성당 유명하죠. 터키에 있는 거 지금 이스탄불에 있는 거 그것도 한번 보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라판 사우마의 이 사절단의 목적 첫 번째는 당연히 유럽하고 동맹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의 적인 맘루크하고 싸우자. 그 동맹을 맺자. 그다음에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이 기독교 어쨌든 이단으로 뭐 가톨릭에서는 이단으로 하긴 하지만 어쨌든 기독교의 계열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시 뭐 로마 그다음에 뭐 유럽 그다음에 뭐 비잔틴 제국에 있는 그런 기독교와 관련된 유물들 그다음에 뭐 성당들 이런 것들을 직접 눈으로 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 사우마가. 이제 그런 두 가지 목적을 크게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책 보면 이 책이요. 책 실물을 보여드려야지. 요 책. 여기 보면 이제 사우마가 비잔틴 제국 가가지고 성당 구경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잔틴 제국에서 임무 끝나고 이제 이탈리아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나폴리, 제노바, 그다음에 딱 로마 도착해가지고 곳곳의 성당을 다 둘러봅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유물들도 많이 보게 되고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근데 이제 그 1287년 겨울에 이제 로마에 딱 도착했는데 교황이 없어요. 교황이 죽은 거야. 오는 동안에. 그리고 아직 새로운 교황을 뽑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협상을 할 당사자가 없는 셈이 돼버렸으니까 결국 로마에서 좀 미적미적하면서 유물 보면서 하다가 거기서부터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파리로 갑니다. 프랑스 파리로. 거기 이제 프랑스 왕하고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 프랑스 왕이 필립 4세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협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왕하고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잉글랜드의 왕하고도 얘기하러 갑니다. 그 당시 잉글랜드 왕이 에드워드 1세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완전히 서양사의 영역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그 당시 잉글랜드는 현재 프랑스 북부 지역의 일부 영토를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백년 전쟁이 일어나고 영국하고 프랑스가 이제 진탕 싸우고 난 다음에 프랑스가 이기게 되면서 이제 잉글랜드가 완전히 이제 프랑스 그러니까 육지 영토에서는 철수해 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라판사우마가 갔을 당시에는 아직 잉글랜드가 소위 유럽 그 육지 본토의 그 정치에 굉장히 깊숙하게 관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잉글랜드 왕을 뭐 만나서 이제 동맹 얘기를 하려고 가려고 하는데 때마침 그 에드워드 1세가 보르도에 와 있었던 거예요. 프랑스 북부에. 그러니까 바다 또 안 건너가도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에드워드 1세를 보고 다시 로마로 와서 새로 선출된 교황을 만나서 또 회담을 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로 돌아오게 됩니다. 좀 복잡하죠? 지금 자세하게 보면 중국 이제 뭐 지금의 북경에서부터 출발해 갖고 몽골 초원 북부 초원 지나가지고 그다음에 지금의 실크로드 거쳐서 중앙아시아를 통과해 가지고 서아시아로 왔다가 거기서 이제 지금의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뭐 이런 쪽으로 가서 이제 터키 넘어갔죠. 그다음에 거기서 배 타고 뭐 흑해니 지중해니 이제 이런 거 건너가 가지고 이탈리아로 내려가지고 이탈리아에서 프랑스까지 간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 마르코 폴로보다 더 길지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 완전히 거꾸로 반대 방향으로. 근데 이제 우리가 마르코 폴로나 이븐 바투타, 즉 서쪽에서 동쪽으로 갔던 인물들은 잘 알려져 있는데 이 라판사우마, 즉 동쪽에서 서쪽으로 간 정말 희한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 잘 알려져 있지를 않아서 이제 그 좀 아쉬운 마음에 한번 번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왜 잘 알려져 있지 않느냐? 기록의 차이예요. 마르코 폴로나 이븐 바투타가 남긴 기록은 분량도 많고 자세하고 그다음에 온전하게 남아 있습니다. 복사본이 워낙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쨌든 판본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세계 곳곳에 남아 있는 거죠. 기록이 온전하게. 그런데 라판사우마의 기록은 분량도 적고 그다음에 그 기록이 온전하질 못해요. 왜냐하면 원본은 없습니다. 원본은 없고 번역본만 남아 있는데 원래는 페르시아어로 적었을 건데 그 여행 기록을 근데 이제 어떤 시리아 사람이 시리아어로 번역한 것만 남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번역한 것도 온전하게 번역을 한 게 아니라 뭐 번역자 마음대로 막 지우고 이건 별로 안 중요해 빼버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돼 버렸기 때문에 기록의 어떤 질의 측면에서는 마르코 폴로가 훨씬 앞서 있는 거죠. 라판 사우마보다. 그죠? 그래서 그런 한계점 때문에 잘 알려져 있지 않았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런 사람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건 분명한 팩트니까, 우리가 이제 그거를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3세기라고 하는 이 몽골 제국, 소위 팍스 몽골리카 시대에, 혹은 대여행의 시대에, 대항해 시대 이전에, 이 대여행의 시대에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아주 몽골 제국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그 정치체가 다스리던 영토 안에서 이동했던 심지어 그 영토에서 벗어났죠. 유럽까지 갔으니까 비잔틴 제국 거쳐가지고. 근데 그것이 과연 어떤 정치적 배경에서 이런 사람이 나올 수 있었느냐.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책이 이 책이 되겠습니다. 신기한 내용이 저도 이제 번역을 하다 보면서 야 진짜 신기하구나 이런 기록이 있구나. 그다음에 또 제가 뭐 사실 기독교 네스토리우스 기독교에 대해서도 사실 잘 모르는데 이거 읽다 보면서 이 네스토리우스 기독교도들의 당시 이제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의 뭐 풍습이랄지 자 이런 것들도 좀 확인할 수 있구나. 그리고 이 책에 보면 이제 그 라판사우마가 교황을 만났을 때에 그때 로마에서 부활절 예식 이런 것들도 다 직접 보고요. 그다음에 자기가 예식에 직접 참여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걸 보면 좀 이 기독교 예식이나 뭐 이런 쪽에 좀 관심이 많으신 분이나 혹은 잘 알고 계신 분들은 좀 더 재미있게 아마 이 책을 맞아 이때 이렇게 하지 이런 예식을 그 다음에 맞아 이탈리아 이 성당 있지 이 사람도 봤구나 이제 그런 좀 뭐라 그럴까요? 같은 경험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판 사우마와 너도 봤구나, 나도 봤어,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은 뭐 얼추 된 것 같고요. 이 책은 총 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5장으로 구성된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이제 이 책을 읽기 위해서는 또 읽는데 조금 더 좀 원활하게 우리가 읽어보기 위해서는 몽골 제국이라고 하는 그 배경, 그 다음에 당시 그 십자군 전쟁, 소위 십자군과 이슬람 사이의 어떤 대립 이런 것들도 좀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잔틴 제국, 당시 13세기 비잔틴 제국과 서유럽의 역사, 약간 서양사에 해당되는 중세 서양사죠. 그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세계사예요. 동양사, 그러니까 동양사인데 그 동양사에도 중국사 있고 중앙아시아사 있고, 그 다음에 중동사 있고 서아시아하고 막 맘누크 막 이런 얘기 하니까, 그 다음에 유럽사 있고 다 섞여 있습니다. 이게 당시 13세기의 특징이에요. 대여행의 시대의 특징인 거죠. 그리고 이 세 개의 지역을 관통했던 사람이 라판사우마다 라는 거. 그 다음에 마르코 폴로는 상인이었고 이븐 바투타는 뭐 변호사도 했었고 뭐 학자였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라판사우마는 종교인입니다. 또 성격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뭐 동서 혹은 뭐 서쪽에서 동쪽으로 여행을 같은 길을 여행하더라도 서로 보는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상인이 보는 눈, 그다음에 학자가 보는 눈, 그다음 성직자가 보는 눈 당연히 다를 수밖에요. 관심사도 다를 수밖에 없고. 그러면 과연 이 종교인인 라판사우마가 그 중국에서부터 유럽으로 가면서 어떤 것에 관심을 가졌는가, 그런 이야기들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뭐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따끈따끈하게 이제 번역이 돼서 나온 책이라서 좀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앞으로 또 번역이 뭐가 나오나요? 이제는 너무 제가 지금 이게 5번째 번역서라서 뭐 제가 무슨 기계도 아니고 계속 뭐 할 수는 없는 거고, 또 다른 또 작업들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맨날 그냥 번역에만 매달릴 수도 사실은 없는 거고, 그래서 아마 요 이후에는 조금 이제 번역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좀 텀이 좀 길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제가 제 유튜브라고 해가지고 뭐 제가 번역한 책만 소개해 드리는 거는 당연히 아니기 때문에, 또 지금 최근에 또 중앙아시아 혹은 뭐 몽골과 관련해서 좋은 책들이 계속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어요. 우선 그냥 여기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면, 나중에 혹시 제가 설명해 드릴 수도 있는데 요 책도 있습니다. 이게 잘 보이시나요? 잃어버린 계몽의 시대. 이제 중앙아시아가 단지 그 변방이 아니라 문화, 뭐 정치, 경제, 요거의 아주 핵심이다. 세계사에 있어서. 여기에서 굉장히 다양한 학자들, 뭐 과학자랄지 수학자랄지, 그러니까 우리 문명을 발전시킨 사람들 중에서 중앙아시아 출신이 굉장히 많다. 중앙아시아 우리가 다르게 봐야 된다. 우리 뭐 주변, 변방 이렇게만 보지 말고 오히려 거기가 또 핵심일 수도 있다라는 거를 굉장히 길게 설명한 책입니다. 저도 지금 읽어보고 있는 중이에요.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재밌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 중앙아시아 출신이야 이 사람도? 중앙아시아가 이렇게 문화가 발전했어? 라는 거. 단지 이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세계사에서 주로 이슬람 문화, 이슬람 학문 이런 거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 이슬람 학문의 발전에도 중앙아시아가 굉장히 큰 공헌을 한다. 어떻게 보면 중앙아시아가 중심이다 라고 할 수도 있을 정도로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책도 두꺼워요, 게다가. 그래서 나중에 한번 소개해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여튼 뭐 소개해 드릴 책 많아요. 제가 게을러서 유튜브를 게을리하고 있어서 그런 거죠. 자,
그러면은 뭐 요 책에 대한 지금 이제 제가 번역한 책에 대한 설명은 요 정도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또 다음에 또 뭐 좋은 책들이 계속 눈에 띄고 있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게으름을 없애고 부지런함을 발휘해 가지고 또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